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의 교육감이 모두 교체되면서 지역 교육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당선인 모두 학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4기 교육감 당선인들은 혁신교육을 내세우며 인권, 평등에 무게를 두었던 민선 3기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은 진보적 가치는 이어가겠지만 기초학력 저하와 청렴도 하락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약을 바탕으로 평가가 포함된 학습 이력 관리, 모든 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등 학력 강화와 인사제도 혁신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부하는 학교가 돼야 되고 또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 교육도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인도 실력 광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와 학교 365 스터디 카페 구축 등을 통해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두 당선인 모두 학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평가가 필요하다는 시각은 비슷합니다. 평가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수준을 이렇게 진단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순수한 평가 목적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진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두 당선인은 또 교육 격차를 막기 위해 기본 교육비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한 명당 연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전남이 240만 원, 광주가 100만 원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부모 대신에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맡아주는 것이 지역 아동센터인데요. 최근 전남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센터장이 어린이들을 체벌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지역 아동센터에 맡겼던 박모 씨. 최근 첫째 아이가 센터장으로부터 체벌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등짝 때리거나 저녁을 먹지 말라면서 센터 문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에 왜 우리 애가 아동센터에서 일했던 한 종사자는 훈육 차원의 체벌을 넘어 매질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온갖 욕설을 하며 뒤통수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파리채로 때리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손으로 빌면서 죄송합니다. 학대 행위는 아이들 앞에서 버젓이 반복해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아 이렇게 말을 때리는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네 그랬더니 오빠는 맨날 맞아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다는 내부 고발이 처음 나온 건 지난 4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윽박지르고 매를 때렸다는 게 목격자와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이 같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모두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최대 시설 폐쇄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센터장에게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센터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학대로 정돼 있으니까 경찰서 가서 말하세요. 경찰은 최소 4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바다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불이 나면 육지에서보다 끄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수 일대에서만 해마다 10건 이상씩 양식장 화재가 나고 있지만 경보기나 소화기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손준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바다의 양식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물고기 먹이를 보관하는 냉동창고에서 비롯된 불길은 불붙은 가두리를 육지 가까이 끌어온 지 2시간 만에야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양식장은 불이 나면 소방이나 해경 등 구조대가 빨리 도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여수와 고흥 등 여수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양식장 화재는 모두 44건. 양식장에 설치된 전자제품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두리 양식장이 건물이나 선박으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시설에 대한 의무가 없다 보니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단속하기도 좀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이 제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 법을 제정으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뭐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또 잘못된 부분은 계도 조치라든지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영세 사업자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한 곳이 많고 양식장 종사자 대부분도 외국인이어서 화재 발생 시 신고 자체가 늦어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대부분 아마 어장에 이렇게 소화기가 배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이제 아마 저희도 좀 당혹스럽고 이러면 초기 진압이 아마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긴 했지만 해경은 화재 발생에 대비한 감지기 설치와 화재 발생 초기에 쓸 수 있는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오늘 시작한 화물 연대 파업에 광주와 전남에서도 4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0시에 시작한 파업에 광주에서 1,500여 명, 전남에서는 2,700여 명 등 조합원 4,200여 명과 일부 비조합원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0시에 광주는 하남 산단에서, 전남은 광양항 국제터미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 연장과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광양항과 주요 사업장에서는 물품 하역과 부품 조달, 납품 등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로 34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142명이, 전남은 205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모두 사망자가 없었으며 이중증 환자는 4명씩 발생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종일 흐리겠고요. 완도 등에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어제도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심한 더위는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3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지만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영광, 담양 22도로 아침 기온과 낮과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보성의 낮 최고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2도, 강진과 해남, 완도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0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담양과 곡성 등 전남 북동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식이 열립니다. 광주시와 동구는 학동 참사 1년이 되는 오는 9일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안전의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식에서는 참사가 일어난 시각인 오후 4시 22분에 맞춰 1분 동안 추모 묵념이 이루어지며 추모사와 추모시 낭송 등이 이루어집니다.
광주 동구는 10일 저녁 7시 5.18 민주광장에서 미디아아트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 빛의 분수대 개막식을 갖습니다. 빛의 분수대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미디아아트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표작인 빛의 분수는 1980년 5월 시민들이 들었던 횃불을 끊임없이 타오르는 횃불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워터 스크린 등을 통해 활용해 상영됩니다. 광주시가 마련한 2022 광주시민 예술인재 아카데미 코레오 광주가 오늘 개강합니다. 코레오 광주는 무용을 전공하는 청년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0월까지 실습과 이론, 교류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좌는 회차당 50명 내외로 모두 19차례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방법 등은 코레오 광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유기농 생태마을 4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해남 태인마을과 한평 운암마을, 곡성의 연복마을과 근촌마을입니다. 전라남도는 10헥타르 이상을 친환경으로 지배하며 이 가운데 30% 이상의 면적을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마을을 골라 유기농 생태마을로 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 모집 경쟁률이 2대1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2년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 모집 결과 52명 모집에 105명이 지원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은 영농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물 재배, 환경 제어 등을 20개월 이상 배울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펼쳐온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점검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을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 개선할 점 등을 이용 후기 형식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